저희 천체사진 공모전 올해로 31회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올해 유난히 많은 작품들이 접수가 되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천체사진 공모전에 대해서 오늘 시상식은 일부 시상식 저희 이제 브리핑을 간단히 드리고 그다음에 환영사와 시상 단체 사진으로 진행되고요. 2부 나의 촬영일지 저희가 발표 촬영에 대한 나의 노하우 또 그 촬영의 숨은 이야기들 혹시 발표해 주실 분들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4분 신청해 주셔서 4분을 발표를 듣고 또 혹시 저희가 전체 사진을 찍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멀리까지 와주셨으니까 저희 천문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간단히 둘러보는 시간까지 해서 전부 한 2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천체사진 공모전 접수하시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저희 어떻게 접수가 되고 또 어떻게 심사가 되는지 좀 궁금해들 하셨어요. 근데 보면은 저희 엄청 많은 양이 접수가 됐어요. 작년까지도 많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힘들었는데 저렇게 이제 소포들로 막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한쪽에 저렇게 쌓이는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아주 정성스럽게 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문이 묻을까 장갑 다 끼고요. 하나하나 풀러서 하나하나 비닐에 포장을 했다가 나중에 또 온라인 접수되는 내용이랑 매칭을 시켜서 접수 번호를 부여를 하고 또 저 맨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하드보드지를 준비해서 사진을 한 장 한 장 또 붙입니다.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옆에 내가 이제 사진 찍은 정보들하고 같이 부착을 해서 이 강당이 정말 꽉 차고 넘치도록 다 세팅을 하고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심사를 하시죠. 심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심사위원분들이 누구 이런 정보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저희 심사위원분들이 가장 얼굴이 좀 드러나지 않았으면 해서 얼굴이 안 나오는 걸로 가장 열심히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작년 사진 30회라고 나왔죠. 근데 올해도 저거보다 더 열심히 봐주셨는데 올해는 저런 사진이 부족해서 저희가 작년 걸 올렸으니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한 150% 정도의 작품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 200작품 정도였다면 올해는 거의 300작품이 접수가 돼서 유난히 힘들었죠. 동영상 부분도 많이 접수를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요즘에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런 쪽으로 동영상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동영상 접수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선정이 되면 언론에서 보도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아니죠. 동영상을 사용했는데 네, 이렇게 해서 뭐 TV 뉴스 아니면 보도, 신문 지면으로도 보도가 되는 내용들이 있고 이렇게 선정된 작품들은 저희가 또 여러분의 수상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시를 많이 하고요. 저희도 이제 밖에 전시된 사진들 작년에도 여러 작은 규모의 천문대들 아니면 저 과학관 이런 곳에서 많이 대여를 해가세요. 그러면은 그곳에서 이제 일정 기간 전시를 하고 순회 전시죠.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전시관에서는 저희 이제 원본을 드리면 거기서 직접 액자를 제작해서 전시를 해주시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전시가 되고 있고요. 저희 천문역에 활용되고 있는 거 밖에 천문역 저희 보셨죠? 그래서 작년 사진들로 된 천문역이지만 내년에는 여러분들 사진이 들어가 있는 천문역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작년에는 알쓸 인잡에 RM이 저렇게 홍보를 해주는 바람에 저희 천문역 다시 찍을 수 없냐는 문의가 한 2~3천 번은 들어왔었어요. 추가로 저희 만든 거 이외에도. 그래서 저렇게 인기 있는 천문역에 내 사진이 올라간다는 거 많이 뿌듯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책을 만드는데 사진을 제공해 달라 이런 연락들이 엄청 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본격적으로 시상식을 하기에 앞서 저희 부장님께서 이번 시상식에 대한 환영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천문연구원의 정책부장하고 있는 이석우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홍보팀장도 하고 그럴 때 했던 분도 좀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31회, 네, 저희가 한국천문연구원이 내년이면 50년이 됩니다. 만들었 74년에 소백산 천문대 만들어지면서 이제 국립천문대로 시작해서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역사를 거슬러 가면은 50년이 아니라 1500년 정도 됐습니다. 신라시대 첨성대부터 천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의 전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잘 인정은 안 해주시지만 근데 30일이니까 저희가 20년 정도 채 안 됐을 때 시작을 했던 거죠. 우리 연구원의 역사의 반 이상 시간 동안 천체사진 공모전을, 그 초창기 천체사진 공모전은 다 이렇게 필름으로밖에 안 찍었었습니다. 저기 전문 박사님이 산 증인이시긴 합니다만은 필름으로 찍은 사진을 인화해서 보내고 그거를 다시 디지털 작업을 하려면 또 스캔을 해서 보관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때 필름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그 사진까지 더 훌륭한 디지털 사진들이 많이 생겨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천체 사진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국제천문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학술 회의도 하고 뭐 이름을 짓는 방법도, 천체의 이름 짓는 방법도 규정을 하고, 또 실제로 천체의 이름도 거기서 승인을 해주고, 어떤 천체는 이름이 뭐다라는 걸 승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한 조직 중에 하나가 아웃리치 오피스, 그러니까 대중화 사무국인데, 거기서도 우리의 천체사진 공모전 사진은 아까 이렇게 전시 사진 중에 일부가 작년에 부산에서 있었던 국제천문연맹 총회에서 나왔던 전시의 일종이었는데 굉장히 놀라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촬영, 이게 아마추어가 찍은 게 맞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올 정도로 그러는데, 여러분 천체사진 찍으신 분 중에서 다 아시는 내용이 아마 나사에서 하고 있는 오늘의 천체사진 APOD가 있을 겁니다. APOD에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직접 제출을 해야 됩니다. APOD에 나는 이걸 좀 제안을 하고 싶다. 내 사진이 APOD에 이렇게 실렸으면 좋겠다는 그 접수 사이트가 있습니다. 서브미션 사이트가 있으니까 아마 여기서 수상하시는 분 사진 정도면은 굉장히 높은 가능성으로 APOD에 선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천문학, 그러니까 프로 천문학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천문학, 천체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조영희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2,900건, 300건 정도의 작품이 응모가 됐고요. 그 중에서 일부밖에 상을 드리지 못해서 심사위원분들이 항상 고민이십니다. 이게 이거보다 낫다는 것들을 어떻게 판단을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이따가 이제 심사평 하시는 분 시간이 있으니까 전은범 박사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천문연구원에 처음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 아마 오셨던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 또 하고 있는 연구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좀 더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 주시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상식의 하이라이트,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상식은 꿈나무상부터 시작해서 대상까지 시상을 하도록 하겠고요. 처음 꿈나무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상은 저희 심사위원장님이신 전영목 박사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자, 우선 꿈나무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꿈나무상 수상자 대전 동신고등학교 양우림 학생, 이상훈 학생, 정예준 학생 같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올라가 주세요. 처음 꿈나무상 정예준 학생. 위 사람은 한국천문연구원과 국립중앙과학관, 동아사이언스가 공통으로 주최한 제31회 천체사진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12일 한국천문연구원장 박영득 드림. 천체사진 공모전 꿈나무상 이상훈.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림.
내용은 같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꿈나무상에게는 상장과 과학동화 1년 구독권 부상으로 드립니다. 하나, 둘, 셋. 태양계 부분 동상 김두진 선생님. 태양계 부분 동상 화성의 충 김두진. 아래 내용 같습니다. 하나, 셋. 태양계 부분 동상 서충원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31회 천체사진 공모전 태양계 부분 동상 5만 년 만에 귀한 서충원. 아래 내용 같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음은 지구와 우주 부분 동상 추도현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제31회 천체사진 공모전 지구와 우주 부분 동상 금수강산에 빛나는 밤 추도현. 아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다음은 지구와 우주 부분 동상 김현정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제31회 천체사진 공모전 지구와 우주 부분 동상 나비의 부활 김현정. 아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구와 우주 부분 은상 이청훈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제31회 천체사진 공모전 지구와 우주 부분 은상 서장도의 뒤로 지는 초승달 궤적 이청희. 아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둘, 셋. 네. 다음 물건은 저희 정책부 부장님이신 이서구 부장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심우주 부분 은상 강은선님 앞으로 부탁드릴게요. 제31회 천체사진 공모전 심우주 부분 은상 하늘의 붉은 나비 강은선. 아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둘, 셋. 부분 금상 김지훈님 앞으로 부탁드릴게요. 제31회 천체사진 공모전 태양계 부분 금상 거대 필라멘트 김지훈. 축하드립니다. 아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심우주 부분 금상 이남경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31회 천체사진 공모전 심우주 부분 금상 오리온 자리의 본 모습 이남경. 아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 지용호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최우수상에게는 상패와 상장 그리고 1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30일에 천체사진 공모전 최우수상 위 사람은 한국천문연구원과 국립중앙과학관 동아사이언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31회 천체사진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12일 한국천문연구원장 박영득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대한민국 관측천문학의 1세대이신 지금 퇴직하시고 어디 절에 계시는 서울대학교 이시우 교수님이랑 같은 동명이십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장 그리고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자, 제31회 천체사진 공모전 대상 위 사람은 한국천문연구원과 국립중앙과학관 동아사이언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31회 천체사진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12일 한국천문연구원 박영득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수상하신 분들 같이 단체 사진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다 모시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시상하신 분들이라도 한 곳에 모였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재밌는 나의 가장 좋아하는 그 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나는 이랬는데 어떠세요? 뭐 이렇게 그건 어떻게 찍으셨어요? 이런 정보들이 오가는 좀 이렇게 재밌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강당 형식으로 앞에 보고 앉아서 조금 아쉽지만 언젠가는 좀 이렇게 모여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곳에서 또 해보는 것도 저희가 생각해보고 있겠습니다. 나중에는. 자, 오늘 2부 순서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이제 선정사진 공모전을 심사를 하면서 저희 심사위원장님이신 전현문 박사님께 이번 시상 공모전은 어땠는지 한번 심사평부터 들어보고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문 박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뭐 많이 계시게 되고요. 저도 참 뵙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여기 뭐 많이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이번에 대상 받으신 우리 이시우 군, 저 이시우 씨라 그래야 되나요? 작년까지 꿈나무상 받다가 이제 올해 갑자기 또 대상까지 받아서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이게 심사가 이게 작품도 많아지고 이러면 점점 어렵습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심사를 하다 보면 각 개개인마다 바라보는 그 관점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심사위원이 어떤 분은 뭐 대상을 줘도 어떤 분은 대상이 아니라 동상도 못 받는 뭐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심사위원 우리 6명이 다 모여가지고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평을 하고 그걸 모아가지고 그 중에 제일 상위 이제 점수가 제일 좋은 분이 이제 대상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식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보고 또 예술적인 부분도 보고 또 올해 뭐 어떤 특별한 전체 현상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서 또 시의성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좀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 보면은 즐기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많이 이렇게 좀 권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전체 사진은 이 특성상 좋은 그 장비를 가진 사람이 뭐 좋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경통을 사고 나니까 마음속가 이거 8년 다니니까 너무 무겁고 안 좋다 해서 좀 가벼운 걸 확보해 볼 수도 있고 찍었습니다. 날씨가 그래가지고 별도 못 보고 새벽에 뭐 저녁에 지는 초승달만 한번 바라보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행의 어떤 좀 아쉬운 거는 일주운동 사진 같은 게 전혀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요. 작품 수상하는 것 중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어쩌 보면은 날씨가 일주운동 사진이 의외로 또 찍기가 힘듭니다. 날씨가 계속 좋아야 되고 또 풍경도 거기에 어울리는 좋은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밤에 좀 길게 찍으려고 그러면 밤에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죠. 오히려 신문지 사진은 뭐 마운트에 뭐 카메라 걸어놓고 그냥 기다리면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의외로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주운동 사진은 날씨가 조금만 안 좋아도 그냥 뭐 1시간 노출하는 거 그냥 다 버리는 그런 게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작품이 잘 안 나오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여러분이 그래도 노력을 해서 다음번에는 이게 접근하기가 가장 쉬운 사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작품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작품이 좀 없었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동영상이 많이 출품을 했는데 크게 좋은 사진이 좋은 동영상이 작품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금상을 수여를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요. 조금 완성도가 높죠. 이전에는 그래도 완성도들이 좀 있는 작품들이 출품이 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줄어서 그런지 이번에 동영상들이 좀 그런 게 없어서 그런 부분이 이번 전체사진 공모전에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뭐 올해는 작품 수도 많고 질도 좋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심사한다고 무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수상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사진 공모전에 출품해 주신 여기 오시지는 않았겠지만 출품하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나의 촬영일지 전부 4분 신청을 받았고요. 대상 수상하신 이시우 학생부터 앞으로 모셔볼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 심사를 하면서 저희가 아까 심사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긴 했지만 심사에 저희가 전부 다 블라인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 시에는 이 작품이 누구의 사진인지 전혀 알려드리지 않고요. 사실 저도 너무 많은 작품이기 때문에 접수를 하고는 있지만 누구 작품인지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심사를 하고 그 사진 번호, 접수 번호만 가지고 돌아가서 확인을 하는데 이시우 작년에 분명히 꿈나무였는데 하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이제 도전을 했고 그때부터 여러 차례 꿈나무상 수상을 했고 이번엔 드디어 대상을 수상한 이시우 분의 한번 일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파리 성운을 촬영해서 이번에 수상하게 된 이시우입니다. 해파리 성운을 촬영하는 촬영 일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해파리 성운을 촬영하게 된 계기는요. 2023년 1월 28일 ZTF 혜성이 근접하게 되는 천문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날 강원도 인제에서 ZTF 혜성을 촬영을 했는데요. 촬영하고 나서 새벽 1시부터 무슨 대상을 촬영할지 시간이 남아서 고민을 하던 끝에 그날 적당한 시간대에 해파리 성운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또 마침 텔레스코피어스라는 천문 사이트가 있습니다. 천문 사이트에서 미리 구도를 설정을 해놓은 이유도 있어서 해파리 성운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파리 성을 촬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밝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어두운 성운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이틀에 걸쳐 약 12시간 가까이 되는 촬영 시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H알파 S2 O3 비율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해파리 성운 같은 경우는 O3 영역이, 산소 영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살리는 것이 핵심이 되는 그런 천체이기 때문에 O3 영역에 대한 SNR을 확보하기 위해 촬영 시간을 가장 많이 가져갔습니다. 약간 지금 4시간 50분가량 촬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6시간 가까이 촬영을 해도 더 좋은 사진 나왔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틀에 걸쳐 촬영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해파리 성운을 이틀에 걸쳐 촬영한 H알파 S2 O3의 마스터 파일입니다. H알파 S2 O3는 페일스 컬러라고 해서 어떻게 색상을 조합하든 다양한 색상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가장 취향에 맞는 SHO를 선택해서 R 채널에 S2 필터를 넣고 G 채널에 H알파를 넣고 D 채널에 O3를 넣는 방법을 선택하여 보정을 진행했습니다. 보정을 진행할 때 다양한 툴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사진은 후보정을 잘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일 정도로 과언이 아닌데요. 후보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루미넌스 마스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루미넌스 마스크란 원래 전체 사진에서 루미넌스 채널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것을 마스크를 덮어가지고 선택된 부분을 제외시키거나 선택되게 한 다음에 그 부분만 고정을 하는 방법인데요. 루미넌스 마스크를 적용하기 위해서 커브 트랜스포메이션과 같은 그 커브 곡선을 그리는 그런 보정 방법도 보정 스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커블 트랜스포메이션도 후보정의 중요성의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스트레칭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스트레칭 과정을 보통 분들은 오토 스트레치라고 해서 힙스인사이트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은 프로세싱이 자동으로 스트레치를 시키는 그런 자동화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체 사진은 자동보다는 직접 하나하나 스트레칭까지 수동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드 스트레치를 사용했다고 해서 마스크드 스트레치를 후보정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SCNR을 넣은 이유는 그 그린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툴 중에 하나인 SCNR을 보통 분들은 대부분 그냥 디폴트 값인 어마운트 1을 넣어서 그린 채널을 확 빼고 허블 팔레트에서 마젠타 계열의 색상만 남게 마젠타 계열 색상이 조금 두드러지게 보이게 되는데요. SCNR에서 어마운트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안 좋게 보정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SCNR의 정도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바꿔줘야 좋은 전체 사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RC 아스트로 기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툴들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 정답에 가까워지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후보정 팁들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후보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허블 팔레트 촬영 같은 경우는 HR파-S2O3가 별색을 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만 따로 촬영을 한 RGB 사진에서 스타일넷 기능을 사용하는 스타 엑스터미네이터를 통해 별만 분류를 시켰고요. 해파리 성운을 촬영한 SHO 흡대역 촬영에서 성운만 따로 분류시킨 다음에 스타 엑스터미네이터로 마찬가지로 별과 성운을 분리를 시키고, 별과 성운을 분리시킨 곳에서 성운만 남긴 2번 사진과 RGB를 따로 분류한 것에서 별만 남긴 1번 사진을 다음과 같은 기법들을 사용해서 픽셀 매스로 합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스크린 기법과 피탈 블렌딩 기법을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 수가 있는데, 저는 해파리 성운을 촬영할 때 스크린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스크린 기법이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포토샵에서 예시를 들면은 포토샵에는 블렌딩 기법이 있습니다. 블렌딩 기법에는 스크린 기법과 멀티플라이 곱 연산자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서 멀티플라이는 조금 더 어둡게 해주는 기능이고, 스크린 기법은 조금 더 밝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기존 성운 사진에다가 별 사진을 얹히게 되면은 조금 더 밝게 해서 별을 제거한 흔적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해야 더 좋은 화질의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스크린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기법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2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토샵 HSR, 일명 어도비 카메라로 ACR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러한 플러그인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광대역 촬영, LRGB 촬영에서는 그렇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허블 팔레트와 같은 협대역 촬영에서는 HSR의 색조, 채도, 광도와 같은 이런 기능들을 여러 가지 빛 계열별로 나눠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토샵의 플러그인들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을 또 이제 설정해 놓은 게 있어서 저희가 10분이 되면 살짝 눈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발표 준비해 주신 분들이 제가 발표 자료를 미리 받았는데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어요. 다 너무 궁금한 내용이고 하지만 저희가 또 다음 일정상 죄송하지만 중간에 한번 신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저희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질문 없으시면은
네, 박사님 질문. 사용하는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다 픽셀 인사이트? 그 후정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픽스인사이트와 포토샵 CS6가 있고요. 촬영하는 과정에서는 APT라고 아스트로 포토그래피 툴 이런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대상을 축하드리고요. 이런 촬영한 작품이나 이런 내용들을 따로 SNS에 올리고 계신가요? 네, 저는 지금 별하늘지기와 인스타그램에서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까지 3개의 SNS에서 주로 사진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가서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거 질문이 하나 있고요. 네. 그 픽셀 매스에서 이제 스크리닝으로 이제 별을 이제 합치는 거랑 포토샵에서 이제 그 블렌딩 메소드를 이제 스크리닝을 해가지고 합치는 거랑 혹시 차이가 있나요? 저는 항상 이제 포토샵에서 스크리닝을 합치는데 방금 보니까 그 픽셀 사이트 외부에 있는 픽셀 매스로 합치는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포토샵에서 합성을 해보진 않아서 잘 그 차이점을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포토샵보다 픽셀 매스에서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라는 얘기가 들었긴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어오긴 합니다. 네.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 다음 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그 사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굉장히 자세하게 되게 교과서적으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다음에는 저희 지용호 선생님 모실게요. 장비가 엄청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용호라고 합니다. 제가 PPT를 엄청 많이 준비를 해서 지금 10분 되면 눈치 주신다길래 눈치 받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얼른 진행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아빠별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박수 고마워요. 그리고 제목은 하늘은 나의 놀이터. 이게 제목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하늘을 동경하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동경했고 그걸 기반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내용을 진행하면서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받은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막 이렇게 뭐 품질이 좋고 뭐 엄청 나고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은 좀 독특했죠. 이 배에서 구도 자체가 버나드 암흑성운하고 화성하고 또 혜성이 이렇게 같이 찍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날씨도 좋아야 되고 딱 이 자리에 지나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찍기 어려웠는데 찍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나중에 후보 정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별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여러 장 찍잖아요. 저는 찍고 스택을 하면은 이 혜성이 이렇게 지나가고 화성도 움직여요. 화성도. 그러다 보니까 따로따로 합성해가지고 따로따로 합쳐야 되는 뭐 이런 꼬처리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해서 좋은 귀한 상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왔었어요. 작년에는 제 아들하고 왔는데 이때는 동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전체 사진 촬영한 거는 1997년.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는 필름 카메라만 썼어요. 그때 디지털 카메라 쓰지 않고 이게 헬바 패성이거든요. 헬바 패성을 필름 카메라로 이렇게 담았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거는 그 슬라이드 필름 해가지고 이렇게 껴가지고 보는 거 있잖아요. 화면에 이렇게 보는 거. 그런 사진을 찍었었어요. 이때부터 사진을 샜는데 본격적으로 딥스카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넘사벽이더라고 제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고정 촬영 정도로 해야 되겠다. 이 정도로만 했었어요. 그리고 활동을 제가 천문노트라는 지금 사이트가 닫혀 있는데 안타깝게도 다시 열 겁니다. 열 건데 천문노트 사이트를 제가 그 1차 운영진으로 해가지고 이를
이 단체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고요. 예, 막 관측회도 많이 다니고 지금 보면은 2010년 뭐 5회 정기 관측회 1년마다 한 번씩 관측회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예, 보신 적 있나요? 사이트? 예, 지금은 없는데 이제 앞으로 다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문노트 활동을 하면서 제가 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직업이 프로그래밍이거든요. 프로그래밍인데 이제 프로그래밍 기술과 천문학적인 어떤 지식을 또 같이 이용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별 있는 거, 별 보는 거, 별 그리는 거, 행성 보는 거 해가지고 저하고 이제 같이 천문노트 활동했던 친구들하고 같이 만들고 별자리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리고 인터넷 천문대라고 해가지고 그 전체 하늘에 있는 사진들 캡처한 거를 가져다가 저런 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거 천문연구원에서 연구비 따가지고 만들었던 거 기억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진심이었죠, 진짜. 하늘에 대해서 진짜 진심이었습니다. 지금도 진심이고요. 예. 그리고 하다못해 한 10년 전에는 이 스타풀이라는 그 웹사이트도 만들었어요. 서비스, SNS 서비스. 이게 별 주는 서비스예요. 진짜 하늘에 있는 별 중에 하나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여기다가 자기 인생을 담고 이렇게 별도 꾸미고 뭐 이런 위젯 시스템도 있고 이런 서비스도 만들었는데 망했죠. 예, 그랬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딥스카이 촬영을 지금은 많이 하지만은 예전에는 안시관측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문노트 활동을 하면서 이런 그 돕소니아 망경 가지고 사람들도 보여주고 예, 이런 활동도 많이 했었고요. 진짜 하늘의 진심이어가지고 그 옛날에 그 NC소프트에서 그 우주문화 원정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뽑았거든요, 사람들을. 예, 그래서 여기 갔다 왔어요, 진짜.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 탔던 그 비행기인데 저기 맨 끝에 저기 하늘에 날고 있죠, 저게. 예. 저렇게 무중력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이 비행기가 진짜로 이게 미국 텍사스에 있는 건데 올라갈 때는 중력이 엄청 세다가 이제 내려가면 이제 안에서는 이제 무중력이 되잖아요. 그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떠요, 이렇게. 예. 여러분들도 다닐 수 있습니다. 예, 마음만 먹으면. 예. 참 재밌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진짜 제가 하늘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이었는데 제가 하늘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었냐면은 드론도 이렇게 해가지고 드론도 엄청 열심히 날렸었어요. 그래서 FPV 드론이라 가지고 이렇게 고글 써가지고 진짜 비행하는 것처럼 날리는 드론이 있거든요. 그 드론 활동도 한 4년 전, 3년 전까지는 계속 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영상 잠깐 보일 수 있나요? 이거 밑에. 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독도 가서 찍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독도 가가지고 진짜 드론 가지고 진짜 재밌게 날렸습니다. 20년 이거 광고가 나와. 우리 집이 프리미엄 좀 구독하셔야. 광고가 그냥. 광고는 이거 5분에서 빼주셔야 되는데 시간. 네. 잠깐 볼게요. 끊어주. 버림 있네요.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하늘에 진짜 진심입니다. 독도에 서도 있고 동도 있죠? 예, 동도. 이거 하고 싶은 건 저한테 문의하면 돼요. 처음 봤죠? 드론도 이렇게 날릴 수 있어요. 제가 넘어질 것 같은데. 네, 자, 이 정도로. 예. 그래서 아빠 드론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예, 다음 궁금하신 영상 많으니까 보시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도 활동하고 있어요. 여기 드론도 있고 천체 사진 제가 찍은 것들 이렇게 공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 또 팠죠. 예, 밤하늘을 배경으로 하는 어떤 그런 천체 사진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서 예,
온라인에서 소통하고 싶어서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빠별 TV 있고요. 인스타그램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스트로빈이라고 전체 사진 하시다 보면은 국제적으로 그 사진들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가 아스트로빈이에요. 저는 이거 유료 결제해가지고 제가 찍은 사진들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팀 두아포 스타스 이게 팀 잠별이라고 예, 웃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예, 팀 잠별 그 소금 그룹이에요. 왜 잠별이냐면은 키 작은 애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두아포 스타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가입 조건이 175를 넘으면 안 됩니다. 175를 넘으면은 발목을 잘라야 돼요. 예, 농담 아닙니다. 진담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팀 잔들로 이렇게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서로 도우면서 전체 사진 찍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사이트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예, 변화일직에서는 이렇게 아빠별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진심이란 나머지 우리 딸이 아빠가 별 보는 거를 이렇게 또 이렇게 이 그림으로 이렇게 찍어 그려졌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전체 사진을 진짜 다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는 뭐냐면은 제가 대학교 친구가 괌에 그 일식 있다고 해가지고 금화일식 있다고 해가지고 야 인생 뭘 보여 그 별거 있냐 같이 가자 해가지고 따라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갑자기 그냥 예, 시간이 별로 없죠. 빨리 하겠습니다. 눈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처음에는요. 예, 첫 사진입니다. 딥스카이 안드로메다. 처음에는 이렇게 좀 약간 좀 품질이 떨어졌죠. 예. 그러다가 이제 눈을 뜨면서 다른 분들 보니까 필터도 돌리고 뭐 모노카메라 쓰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를 계속 늘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품질이 좋아지고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그랬더니 이제 무거운 것도 올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그거 만들고 무게추 저거 10kg짜리 막 저런 거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사진을 찍으려면은 반사는 해야지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막 가공도 하고 만들어봤더니 별상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막 이렇게 갈라지고 막 별 생쇼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상 갈라지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다가 포기하고 막 이랬는데 저렇게 별이 막 삼각형 되고 예. 예.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나는 이제 굴절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굴절파. 예. 굴절만 하기로 이렇게 마음 먹고 굴절하니까 마음이 평온해져요. 반사하다가 굴절하면 이제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고 이런 사진들을 찍었어요. 예. 예. 정말 진심이어가지고 망원경을 어떻게 들고 갈 수 없을까 해가지고 망원경을 담을 수 있는 가방도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워. 어떻게 하면 빨리 찍지 해가지고 망원경 2개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저 진심이었어요, 진짜 진심. 진심으로 막 이렇게 막 2개 올리고 막 별짓 다 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2개로. 근데 생각보다 해보니까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예. 진짜 진심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예. 열심히 찍었지만은 1년 동안 했거든요. 작년 1년 동안 이거 했거든요. 근데 별로 효율적이지 않아서 꼬이 모델. 예. 이렇게 작년에는 또 누리호 촬영한다고 누리호 찍으러 또 갔습니다. 예. 예. 이 편집도 했어요. 영상 편집. 잠깐 볼까요? 이거 대단한 영상인데 보세요. 이거 놀라워요. 이거 제가 프레임을 하나하나 닦아가지고 다 정렬한 겁니다. 이 광고 빨리 진행할게. 이것만 광고만 어떻게 되면 이번에 누리호 발사하잖아요. 예, 그거 한번 보세요. 진짜 광경은 진짜 놀랍습니다. 진짜. 영상을 찍으면 이렇게 막 흔들거리잖아요. 흔들거리는 거를 못 보겠으니까 프레임에다 하나하나 다 잘라가면서 꼭 저 위치를 딱 맞춘 거예요. 이 영상 대단한 영상입니다. 이 국내에 이것밖에 없어요. 이 영상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댓글 다는 거 보면은 왜 로켓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이렇게 되냐라고 하거든요. 발사된 거 아니다, 거짓말이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네. 보는 화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 아빠별 TV에 있으니까 이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0분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PPT를 많이 준비 안 했을 텐데, 예. 그러다 보니 진심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예 그냥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방도 꾸물리고, 예. 진심이다 보니까 차도 저렇게 장비 싣고 다닐 수 있게 카니발로, 예. 싹 꾸며버리고, 예. 정말 진심이다 보니까 집에도 차 걸어놓고, 예. 이렇게 집에다가 걸어놨습니다. 예, 우리 와이프가 정말 고생했습니다. 왜 우리 와이프 미안합니다. 예, 정말 진심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인천과학고에 초대받아가지고 천체 사진 이제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애들 너무 좋아했어요. 진짜 많이 졸고요. 좋아했습니다. 픽스인사이트 애들한테 강의도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사진도 찍고 열심히 찍고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안드로메다 이거 4패널짜리 난 저는 이게 됐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안 됐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찍었거든요. 4패널짜리를 찍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제하늘에서 이것도 이 장비도 정말 진심이다 보니까 진심을 알아주나 봐 사람들이. 그래서 벤로에서 이거 지원해 준 거예요 장비. 지원해 줘가지고 또 이것도 이 은하수도 찍게 됐고요. 이번 해성 찍을 때 해성을 그 맨 마지막만 이렇게 딱 찍어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찍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제가 다 포기하고 해성만 찍었어요. 다 포기하고 해성만 찍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정말 마이너스 20도, 25도 막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화성하고 이제 해성하고 저 성운이 저 위치에 있다는 거 딱 발견하고 나서 이거 찍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찍게 된 거고요. 고정할 때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런 식으로 다 분리를 해가지고 해성만 따로 떼고 저렇게 되면 이제 해성 부분은 지워야 되고 화성도 따로 해야 되고 화성도 움직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그 사진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5분 내에 다 끝냈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열심히 아빠별로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상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네. 이거는 그 천체 사진에 관한 건 아닌데, 저도 독도의 은하수를 찍으러 가려고 준비를 하면서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울산, 울릉도 뭐 군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던데 그게 민간인한테 잘 나오는지. 제가 갔을 때는요, 원래부터 독도에서 드론 날리는 그 사진 작가님이 저하고 같이 가자고 해서 갈 수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직접 허가를 받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혹시 정보가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은 제가 그분한테 물어봐가지고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우리 네. 죄송한데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중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장비빨이 제가 그래도 그 직장이 다니긴 하지만 그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저 그냥 취미생활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걸 보니까 이게 상도 타고 하는 거 보니까 욕심이 정말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장비를 써야 좋은 사진이 나오는 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받은 동상하고 이번에 받은 거는 전부 다 대형 망원경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조그만 망원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장비가 크면은 좋긴 한데 자기가 이제 대상을 어떤 목적으로 찍느냐, 어떤 대상을 잘 찍고 싶느냐에 따라서 장비는 달라져요. 막 욕심 부려가지고 은하를 많이 찍고 싶어, 은하를 잘 찍고 싶어. 그러면은 장비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형 성운이라든가 아까처럼 해성 이런 거를 올 때마다 잘 찍고 싶어. 아니면 은하수를 찍고 싶어. 그러면 장비가 클 필요는 없거든요. 장비를 너무 늘리지 말고 본인의 그 어떤 재정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가지고 장비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훌륭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거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늘려줘야 되는 상황. 근데 꼭 그런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는 분도 있거든요. 벌고 있잖아요. 예. 저는 이렇게 커가지고 직접 사람을 직접 사야지.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예. 학생 때는 어차피 공부하느라고 장비 큰 거 해봤자 부모님이 그렇게 다 해줄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작은 마음경으로 그냥 그 안에서 충분한 경험을 하고 나서 나중에 뭐 대학교 가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그때에 본인의 취미를 할 수 있게끔 장비를 마련하는 게 그게 옳다고 그러니까 저 이제 현실적으로 이걸 취미로 하는지 이걸 나중에 직업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그것까지 크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이가 네. 너무 좋아하니까 네. 이렇게 여기에 너무 이렇게 권한을 지니는지 어느 사이드인지 자기가 관심을 갖고 많이 이렇게 도움도 받고 스스로 공부를 하는데 이 방향으로 쭉 갈지 저는 이게 사진을 찍는 건지 별을 공부하는 건지 이 구분도 사실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기도 해서. 중학생인데요. 전문용어를 아주 장비 쓰라고 그러세요. GUT 같은 데 가서 쓰고 그런 느끼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또 말씀하셨지만 선생님이 생각한 작품은 안드로메다가 수상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예, 저는 그렇습니다. 화성이 수상을 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이제 기술성, 예술성도 중요하지만 시인성도 필요하고 또 저희가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또 이제 심사 그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다면 학생이니까 또 창의성이 들어간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더 질문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다음 분이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대상 최우수상 수상자들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정말 전문가스러운 발표였어요. 저도 잘 이해 어려운데 하는 질문들이었는데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그러면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카메라 하나 달랑 들고 나가서 찍을 수 있는 전체 사진 그런 건 어떤 것이 있을까? 좀 그런 쪽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김지윤 선생님 모실게요. 네. 앞서 두 분이 너무 화려하게 해주셔서 제가 별로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태양 사진으로 이번에 금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운 좋게도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제 직업이 이제 천문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지 않는 천문대입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교육청 기관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과학전시관이라고 해서 저기 서울대학교 후문 낙성대역 쪽에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보이시는 게 저희 천문대 주 망원경하고 보조 망원경인데 주 망원경 같은 경우는 이제 카세그레이 19인치 정도 되는 이제 반사 망원경이고 옆에 저기 파란색 줄무늬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다카시 FS 118에서 5인치 정도 되는 이제 굴절 망원경인데 저거를 가지고 이제 일반 시민분들이나 학생들한테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낮으로 계속 관측을 하고 보여주고 이러고 있는데 저희 천문대 단점이 뭐냐면은 천문대 등록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조 관측실이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좀 열악한 상황인데 그 대안을 찾고자 해서 만든 게 지금 보이시는 이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 천문대 가면 다 볼 수 있는 장비들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다 적도의식 가대를 사용한 이제 굴절 망원경인데 저거를 가지고 그날 오시는 분들한테 다 대여를 해드려요. 한 대씩 직접 조립, 분해, 호핑, 파인더 정을 다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해드리고 이제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낮에는 이렇게 와서 뭐 파인더 정렬하는 모습 뭐 이런 모습들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그래서 저녁에는 이제 거기 서울 낙성대긴 하지만은 지금 이거는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저희가 행사를 하면 이제 공공기관이니까 증빙 자료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핸드폰으로 보면은 이 정도 보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태양이라든지 뭐 행성이라든지 딥스카이 이게 지금 다 저희 장비로 서울에서 찍었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안시로 보면 안 보여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 정도 퀄리티는 이제 사진을 찍어야만 반드시 나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백날 플레이데스 성단이다, M13 구상 성단이다, 목성의 위성이 앞으로 지나가고 토성의 위성 타이탄이 보인다, 뭐 태양의 흑점이라든지 필라멘트 뭐 이런 거를 유심히 보세요. 요거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알려드려도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여드리고자 사진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하고는 다르게 이제 그 보지 못하는 부분들 찍어서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천체 사진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거의 뭐 1년 365일 운영이 되니까 매일 아침에는 태양을 보고요. 매일 저녁에는 이제 물론 강원도나 이렇게 광해 없는 곳에서의 별빛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별빛을 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요즘에는 또 시대가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지영우님이나 뭐 아까 이시우 학생분처럼 이렇게 그런 사진들은 사실 일반인들이 좀 다가가기가 힘든 입장이긴 해요. 왜냐면 아까 질문해 주셨는데 이제 장비가 좀 좋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 좋은 장비를 들고 직접 거기까지 가서 세팅해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 분들은 보통 그런 거 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무하면서 계속 생각을 한 게 천문대에서 해야 될 역할이 과연 뭘까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천문 현상들을 가지고 이제 촬영을 한다든지 보여드리면서 이제 조금씩 올려주면 되지 않을까, 그게 천문대 역할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특히나 이제 도심 천문대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있는 화천, 조경철 천문대나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별빛 쏟아지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럼 천체 사진이 뭘까라고 처음에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기 시작했는데 구글링을 하니까 아까 같은 안드로메다 은하나 뭐 플레이데스 성단, 말머리 성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좀 복잡해서 바람도 쐴 겸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여기 이제 서울에서 저희 쪽에서 이제 필터 껴가지고 DSLR로 이제 촬영했던 사진들인데 요건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목격을 하게 돼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경주 문무대왕릉에서 일출을 본 건데요. 작년에 이제 오행성 결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서 봐야 되고 그럼 조금 더 잘 볼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거의 국내를 좀 많이 돌아다니긴 했어요.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본 건데 일출의 모습인데 태양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필터를 껴야만 관측이 가능하긴 한데 일출이나 일몰 때 잘 타이밍이 맞으면은 저렇게 태양의 흑점도 그냥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하기 시작을 해서 막 여러 사진을 찍다 보니까 AAPOD2라고 해서 아마추어 버전의 이제 오늘의 천체 사진 컨테스트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20년 5월 8일에 저렇게 태양 사진을 서쪽 일몰로 넘어가기 직전에 태양을 한번 찍어서 이제 선정이 된 적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일반인들이 할 수 있을 만한 카메라 들고 다니기 전국을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죠. 조금씩 시간 될 때마다. 물론 이게 하나 다 찍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원령 1일의 초승달인데 저게 보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관측 시간이 그 이제 저 달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려면은 해가 일단 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도가 굉장히 서쪽에서 낮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거의 보기가 힘든데 다행히도 저희 천문대 위치에서는 저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찍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남산타워가 보이는데 남산타워 옆에 있는 게 목성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불꽃 축제 작년에 할 때인데 그때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남산타워 옆에 나오는 이제 상현달하고 이제 목성을 찍었던 거고 저기 원령 1일의 달 밑에 이쪽 세 번째 있는 요게 화천 조경철 천문대에서 찍은 건데 확실히 다르죠. DSLR만 가지고도 이제 찍은 건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하얀 빛 보이죠? 이 황도랑 그 다음에 여기 수성이랑 금달, 금성 이렇게 모였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2019년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에 행성들이 이제 달하고 결집했을 때 서울에 있는 노을공원에서 이제 촬영했던 사진.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했던 사진인데 저거는 저희 동네에서 이제 촬영했던 사진인데 이렇게 달하고 황소자리 플레이데스, 알데바란 히아데스랑 저기 금성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핸드폰을 찍고
이거는 낙성대역에 있는 강감찬 장군 동상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 플라레스랑 다리랑 이제 히아레스 이렇게 있었던 것들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이거는 얼마 전에 이제 촬영했던 사진인데 초승달 위에 플라레스 성단이 있었어요. 근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밝아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카메라로 찍으면 이런 성단도 보일 수가 있고 저기 있는 건 이제 금성이고 이거는 이제 천문 현상은 아닌데 낮에도 이제 태양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산책하다가 이제 햇물이 졌는데 마침 저기 까치가 지나가더라고요. 타이밍이. 그리고 이것도 얼마 전에 있었던 현상이 이제 목성하고 금성 이제 가까워졌었잖아요. 그때 아까 저희 있었던 5인치 굴절 마원경에 DSLR 연결해서 직초점으로 해서 목성이나 금성을 서쪽에 넘어가기 전에 찍었던 거고 요거는 이제 뭐지? 대상이 지금 딥스카이를 안 한 지 좀 돼서 까먹었는데 기다리다가 이제 심심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느낌으로 해서 찍었던 이제 플라데스 성당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찍다 보니까 이렇게 찍어서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니까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면서 장비를 차츰차츰 업그레이드 하신 분들이 계속 있었고 실제로 여기 오기 전에도 이제 17년인가 18년도에 왔었던 학생인데 제가 이렇게 알려준 걸 기반으로 해서 천문 우주학과에 진학한 학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심이 생겨서. 그래서 이렇게 막 하고 있다가 이제 일반인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생각을 하면 이제 달이에요, 달.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4년 10월 28일날 촬영했던 달인데 달 위에 보면 저 별들이 좀 이렇게 막 보이죠. 저게 M23이라고 하는 이제 성단인데 그 당시에 저렇게 이제 별집이 돼 있었던 게 있었는데 요거 어떻게 촬영했을까요? 따로따로 촬영해서 합성을 했을까요? 아니면 원샷으로 찍었을까요?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달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그러니까 굴절망원경에다가 DSLR을 직접 연결을 해서 30초 노출 줘갖고 원샷으로 찍은 거예요. 그렇게 찍다 보니까 여기 지구조라고 하는 희미한 부분까지 같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이거는 저기 보시면 2019년 10월 5일 날 있었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M22 구상동단인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성단이 있었는데 보통 달이 뜨면은 이제 촬영하시는 딥스카이나 이런 거 촬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밝아서 방해가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기는 맞지만 자세히 보면 이런 성당 같은 경우는 별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달빛이 있어도 유심히 보면은 저렇게 보여요. 이것도 2016년에 있었던 건데 이렇게 지금 이 사진들은 제가 모아놨으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한 3,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촬영을 했던 거고 요거는 이제 알데바란 성식이라고 해서 2017년 4월 1일 날 이제 지나갔던 거. 그다음에 목성하고 이제 근접했을 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원령 1일의 달 이런 거 서쪽에 넘어가기 직전에 이거는 카메라하고 DSLR하고 망원경만 그냥 있으면 충분히 촬영할 수 있는 조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촬영하기 된 지 한 몇 년 만에 이제 조금씩 이제 뭐랄까 이제 실력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잘 찍을 수 있게끔. 그러다가 이제 좀 좋아지기 시작한 게 이런 비행기 타이밍 맞춰서 찍다 보니까 저렇게 비행기도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이것도 서쪽에 수성하고 금성하고 이렇게 있었던 거. 하다가 이제 이 사진을 마지막에 찍게 됐죠. 이 사진 보신 분 계세요? 자, 요거는 2018년 7월 3일은 아니고 6월 달에 촬영한 사진인데 낮에 배경이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낮에 뜬 달인데 상현달이에요. 상현달인데 상현달을 보신 분들 굉장히 없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망원경 렌즈에다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2로 그때 막 찍어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행기 소리가 확 들리길래 쭉 봤더니 손으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계산해봤더니 지나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더 잘 찍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저희 그 캐논 750D 연결해가지고 찍었는데 750D가 연사 능력이 4장인가 5장밖에 안 돼요. 그 중에 딱 가운데 한 장 걸린 거예요, 이 사진이.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ZD도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2018년 7월 3일날 나사에서 운영하는 APOD 아까 이서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이제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저 날짜 기준으로는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이제 5번째 이름을 제가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일주일 동안 다 검색했어요. 한국인이 있나 없나. 1995년 그 시작할 때부터. 왜냐면은 이 사진 찍고 나서는 이제 학생이 갑자기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게 얼마나 대단한 사진이고 한국인으로 몇 번째 올린 거예요. 그 질문 하나에 95년도 자료를 일주일 내내 찾았어요. 밤새도록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그랬더니 5번째로 이름을 썼고 이때가 아마 전현문 박사님 그 책 내셨을 때 그때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이현우 선생님이랑 같이 찾아뵀었던 것 같은데 그날쯤입니다. 17월 3일이.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왜 대한항공 친구는 아시아나는 없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시아나도 같이 촬영했는데 얘는 좀 의미를 담아서 촬영을 했어요. 원래는 단이 이쯤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게 원호를 맞췄잖아요. 달나라로 우리가 한번 가보자 해서 이렇게 촬영했던 사진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이렇게 저녁에도 그러다가 이제 이 나의 촬영 일기 이거를 하다가 이제 사진을 한번 쭉 정리해봤는데 요 근래 이제 찍었던 사진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핸드폰을 찍은 사진이 4장이 있어요. 어떤 게 핸드폰을 촬영한 사진일까요?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게요. 얘랑 얘 해서 총 4장. 그리고 요거는 얼마 전에 천문연에 한번 저녁에 올 일이 있어서 핸드폰 찍었던 사진들. 한강에서 찍었던 거. 이거 벚꽃 넣어서 찍었던 거. 이거는 마몰 렌즈 이용해서 촬영했던 사진이에요. 핸드폰 마몰 렌즈. 이런 식으로 굳이 장비가 고퀄리티가 아니라도 물론 이제 다르죠. 부자가 달라서 그렇긴 한데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천문 현상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다른 걸로도 충분히 촬영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낮에 주로 많이 보는 이 태양을 이제 더 잘 찍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그 아까 서울대학교에 있는 과학적인 시간 쳤는데요. 네. 아이가 그렇게 별 보는 거를 좋아해서 찾아봤는데 그 참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아까 이렇게 사진 보는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초청하는 거 그런 거를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요번에 올해부터 방식을 바꾼 게 그동안은 계속 선착순으로 했었는데 좀 힘들어하고 이제 추첨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불복이 어떻게 될지 저희도 몰라요. 홈페이지 신청만. 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놓고 저희가 이제 유니키퍼라는 사이트 그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공정 추첨을 돌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 그러면 그 사이트는 이제 존재해서 그걸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저희 과학적인 시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영광입니다. 대상 받으신 분께서 질문을 주셔서. 혹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연락이 따로 왔는지? 개인적인 연락은 안 하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기관에 있다 보니까 이쪽 기관으로 해서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주망을 제한한 컴퓨터랑 TCS가 좀 구형이라 가지고 윈도우 98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윈도우 10하고 TCS 교체하라고 교육감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님께서 5천만 원 저희 쪽에 지원해 주셔서 장비를 이제 교체를 했었죠. 아까 그 사진 조금 과거 사진. 항공사에서 연락
항공사에서는 그 면세점 가면 파는 비행기 그거 1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보내주고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닌데 앞에 이제 프로그램과 장비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나도 할 수 있다, 스마트폰 하나만 할 수 있다, 이런 강연까지 들었고요. 이번에는 또 조금 독특해요. 나비 작가로 알려지신 분인데요. 작가님이 본 이 천체 사진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정 작가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가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림 그리는 작가가 왜 이 사진 공모전에 이 자리에 왔을까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그 나비를 주로 소재로 해서 그리고 있어서 나비 작가라고도 하고요. 근데 제 나비가 저한테는 한 줄기 빛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을 회화에서도 보다 이제 빛의 빛나는 색으로 표현하려고 하고 어떤 매체를 쓸까 많이 융합을 해오면서 회화, 사진, 뭐 설치, 영상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융합해서 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오로라 사진 찍게 된 것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뭐 제 작품 몇 좀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런 회화에서부터 네, 이것도 유화로 했던 게 나비 작품이고요. 저에게 나비가 빛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빛을 표현할까. 제가 나비만 그린 지 한 17년이 지났는데요. 그리고 또 빛에 대한 연구를 해오다가 뭐 아우구스투스 티누스의 또 빛의 미학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문득 든 생각이 자연이 나에게 주는 빛의 메시지를 내가 직접 대면해서 느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출사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빛인 일출, 일몰, 은하수 이런 것들을 찍다가 자연 최고의 빛이라는 오로라를 찍으러 가게 되죠. 이건 제가 예전 10여 년 전에 했던 작품인데 제가 추구하는 나비의 색채의 빛이 나중에 그 오로라, 배경이 이제 오로라 사진인데요. 오로라에서 그 색채와 제 나비와 레이어가 겹치는 그런 환상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로라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재작년에는 아이슬란드에서 촬영을 하고 또 작년에는 또 캐나다 옐로나르펜을 다녀왔는데요. 여기는 아이슬란드 정말 또 다른 행성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정말 인공적인 것이 거의 보지 않았었고 오로지 그냥 숭엄한 대자연만 보는 어떤 원천성 그 자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슬란드에서 촬영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그 자연을 이렇게 걸고 찍기도 굉장히 좋았었고 그런데 제가 갔던 그 10월의 아이슬란드는 날씨가 정말 바람도 많고 비도 많고 그 날씨를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로라 찍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오로라 지수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지수가 뭐 7, 8, 9까지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오로라 지수도 높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구름 지수가 높아버리면 아무리 오로라가 색이 정말 그 황홀한 색채의 그 오로라 하늘이 뒤덮고 있더라도 구름이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날씨는 또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한 15분마다 계속 날씨 체크를 구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슬란드에서 한 200km를 오늘은 동쪽으로 가서 찍어야겠다 날씨가 동쪽으로 한 200km 가다가 또 바뀐 거예요. 그럼 다시 또 200km, 300km 와서 다시 서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거의 매일 한 500km 정도씩 그냥 운행을 하면서 오로라 그 촬영지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매일 다녔었고요. 그러다 한 14일 만에 오로라를 봤는데 어떤 분은 아이슬란드 13번 와가지고 13번째 처음 보셨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지금 이 오로라를 봤을 때 이게 가장 이제 춤추는 오로라인데요. 그 하늘의 신께서 저 광폭의 캔버스의 하늘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었고, 제 작품의 나비가 같이 어우러져서 춤을 추는 것 같은 환상도 받았었고, 그래서 오로라를 정말 이때는 여기는 아이슬란드 오로라고요. 그래서 이 색채와 이 오로라의 그 율동성을 좀 찍고 싶어서 계속 쫓아다녔었어요. 여기는 작년에 갔던 옐로나이프. 근데 왜냐면 아이슬란드는 오로라 보기가 너무 또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옐로나이프를 가봤는데, 옐로나이프는 훨씬 보기는 그래도 자주 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갔던 시즌이 지수도 높았었고, 그리고 아주 운이 좋게도 태양이 흑점까지 폭발하는 일도 있었어가지고 아주 좋은 그 오로라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그린란드 사람들이 오로라를 보고 공놀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근데 저는 그 표현이 왜 그런지 몰랐었는데 여기서 오로라가 춤추는 오로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은하수를 찍어도 이렇게 제가 낮에 미리 세팅해 놓고 거기 구도 다 맞춰 놓고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이 오로라는 어디서 튀어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식간에 동쪽에서 오른쪽에서 떴다가 후루룩 또 왼쪽으로 넘어가고 뒤에서 이렇게 날아오고 있고, 정말 공놀이하는 것처럼 오로라가 동서남북을 뛰어다니기 때문에 그 구도를 그때그때 순간순간 다 다시 프레임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셔터 속도도 다 달리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일반적으로 오로라를 찍을 때 뭐 감도가 그렇게 어느 정도 예시된 것들이 있지만, 실제 오로라를 봤을 때는 그 오로라 그때그때 광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기준을 뭐라고 딱 정할 수가 없는 거야. 순간순간 나의 판단에 의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오로라 찍을 때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찍다 보니까 거의 무릎을 꿇고 제가 허리가 꺾어져서 계속 그렇게 몇 시간씩 찍고 했는데 바지가 찢어지는지도 몰랐었고, 그러니까 한국 와서 보니까 무릎 연골까지 다 찢어져 있더라고요. 거의 부상관에 대해서 돌아왔었는데 그래도 너무 환상적인 오로라 사진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그 오로라를 이렇게 찍으러 다니는 과정 중에서 되게 그 여정은 되게 힘들잖아요. 날씨도 춥고, 그리고 보통 오로라 찍는다 그러면은 10시에서는 새벽 1시 정도에 촬영을 해요. 그 옐로나이프 같은 경우는 촬영 출사팀들이 보통 그렇게 나가는데 전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더 남아서 더 새벽까지 찍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10시, 11시, 12시가 되도록 계속 구름 띄어서 빛이 안 보여요. 그러면 오늘은 일찍 철수합시다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2시, 3시, 4시 그냥 버텼어요. 정말 먹먹한 하늘을, 깜깜한 하늘을 그냥 보고서 계속 세팅해놓고 계속 그냥 밤새 서서 찍었거든요. 그래도. 근데 그러다가 한 새벽 4시, 5시가 확 터지는데 그때 흑점이 폭발한 사진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오늘 분량이 10분이라고 사실 그런 사진을 못 가져도 다 못 보겠어서 아쉽지만, 제가 그 오로라를 찍으면서 느끼게 된 점이 한 2가지가 있는데, 그 오로라의 현상은 사실 태양의 입자와 지구 자기장의 그 충돌에서 다른 입자들이 충돌해서 생기는 그 순간의 그 빛의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들이 만나서 충돌을 했는데 어떻게 조화를 이렇게 아름다운 빛이 나올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 그 인간사에서도 서로 얼마나 다른 서로 다름을 그냥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조화롭게 나가면 우리가 살면서 더 빛이 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좀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오로라 빛이 정말 저렇게 꽃처럼 피어나 있어도 구름이 뒤덮여 있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어쩜 그 아름다운 빛은, 그 오로라 같은 빛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데 내가 만약에 마음이 우울하고 구름이 끼고 비가 오면 볼 수 없는 것처럼 내 안의 빛을 내가 스스로 더 발견하고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야지 또 주위를 더 밝힐 수 있는 빛이 되지 않을까. 작가로서 또 그런 생각도 좀 이렇게 좀 깨닫게 됐었고요. 오로라 찍는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려웠지만 저에게 또 많은 이렇게 가르침을 준 촬영기였습니다. 이게 요번에 동상을 주신 작품인데요. 저는 그 나비가 어렵게 알을 허물을 벗고 날개짓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다 날개짓을 하는 것 같지만 또 다시 내 안에 또 갇혀 있는 건 아닐까. 나의 세상에, 나의 틀에 내가 갇혀 있진 않나. 계속해서 이 세상을, 이 알을 깨고 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야 할 텐데 어떻게 이 알을 깨고 나갈까. 그것도 이제 작업의 한 고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에 대한 주제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로라를 다 담기 위해서 8mm의 여왕린지로 촬영했던 작업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은 참 어렵게 사진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신데 저는 뭐 사진을 대학 때부터 뭐 촬영하고 하긴 했었지만 이렇게 어려운 사진을 별로 찍어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출사를 다니면서 사진이 정말 사진 작가분들 참 대단하시구나 많이 놀랬고요. 그 화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화려하게 그림 그리고 전시하고 하지만 우리들끼리는 사실은 이거 작업 노가다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진은 찍어보니까 이거 만약에 전투더라고요. 사진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찍으신 사진들을 또 이렇게 공모해서 우리가 또 감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만들어주신 또 한국천문연구소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제가 끝으로 한 1분 40초 정도의 사진 여건 영상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플레이 좀 눌러주세요. 있으실까요? 자유롭게 질문이 없으시면 있으네요. 제가 나비랑 은하수를 찍으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어느 날 이제 무인도를 갔다가 굉장히 나비가 많이 날아다니길래 이제 거기서 이제 나비랑 은하수를 이제 낮과 밤을 동시에 똑같이 찍어가지고 시간을 한 장면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계획을 했는데 혹시 나비를 유인하려면 어떤 게 좋은지 아시면은 좀 그래서
아름다운 꽃밭을 조성하시면 나비가 날아들지 않을까요? 사진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데요.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오라를 뭐 저도 한 번도 못 봤는데 뭐 하여튼 전체관 지난 사람들이 이제 개길식하고 오로라만큼은 반드시 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렇게 사진을 보면 노출하든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제 좀 더 아름답게 보일 것 같은데 색상이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예.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다우면 저도 한번 꼭 가고 싶어요. 사실 실제로 육안으로는 저렇게까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로라가 떠 있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아까 차를 걸고서 찍었던 사진 있잖아요. 그 거의 잘 보이지가 않아요. 카메라를 제가 맞춰놨을 때 보이는 거고, 그런데 지수가 아주 높은 날 있죠. 그런 날은 정말 장관이죠. 눈앞에서 그 색채 오로라 높을 때, 지수 높을 때 보이는 핑크빛, 보랏빛까지 다 보여지고요. 그대로 거의 제가 색보정을 사실 많이 안 한 사진들이거든요. 실제로 거의 제가 지금 보이게 된 사진 거의 한 7, 80% 예, 진짜 보신 사람처럼 비슷합니다. 한번 또 도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질문 없으시면 질문이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5m짜리 많은 경우도 한 3일 전 이렇게 탐지가 되고, 그래서 그런 위협되는 소행성들 많이 있을 텐데 다 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협되는 소행성이 나타났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세요? 이거는 또 저희만 대응하는 거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같이 대응을 하는데, 저기 PDC라고 하는 행성방위 연합회가 있어요. 거기서 뭐 매년